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역사상 가장 완벽한 박람회를 만들겠다며 부산 엑스포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4대 그룹 총수들과 여야 의원들도 참석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언 매니지먼트에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연 이자 등을 합하면 배상액은 약 1,300억 원인데 법무부는 엘리엇이 청구한 1조 원의 7%만 인용됐기 때문에 93% 승소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된 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은 아직 법사위 소위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향후 몇 달 내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대면 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미선 발레리나가 무용계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분화 들라당스 시상식에서 최고 여성 무용수상을 받았습니다. 역대 5번째로 이 상을 받은 한국인 수상자가 됐습니다. 더위를 식혀주는 비는 오늘 오후 서쪽 지방부터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올여름 장마는 예년보다 6일 늦은 오는 25일쯤 제주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서 직접 영어 연설을 하며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 거라며 이미 준비는 완료됐다고 자신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의 4차 경쟁 프레젠테이션.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영어 연설에서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 박람회를 만들겠다고 역설했습니다. 월드컵과 올림픽을 개최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은 한마음으로 엑스포를 열망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Busan is ready. We are united. 전쟁으로 황폐했던 대한민국이 경제 강국이 되기까지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겠다며 경쟁이 아닌 연대의 가치를 내세웠습니다. 또 부산 엑스포를 통해 모든 나라가 문화와 전통을 표현할 수 있게 하고 세계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에 앞서 든든한 지원군들도 함께했습니다. 현장 연사로 등장한 가수 싸이 씨는 비빔밥을 예로 들며 한류 성공의 바탕이 된 대한민국의 융합과 독창성을 강조했습니다. We love to mix different genres to create something truly unique, like our best-known meal, bibimbap. Let me wear this before I finish. 박람회장 설계를 총괄한 건축 전문가는 조화로운 한옥 정신을 콘셉트로 소개했고, Our ambition is to make this site a place for harmony of nature, humanity, and technology. 교육기술 종사자는 교육 장벽의 해소를 위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As no individual, business, or nation can solve these problems alone.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 씨,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 걸그룹 에스파 카리나는 영상 출연으로 힘을 보탰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경쟁 PT, 윤 대통령의 직접 연설과 진정성 있는 메시지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YTN 박석영입니다. 네, 이번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는 부산 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도 함께했는데요. 한국이 경쟁국들보다 뛰어난 프레젠테이션을 선보여 유치 희망이 더 커졌다고 평가했습니다. YTN과의 인터뷰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부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잘했지만은 한국이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을 쓰셨는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좀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면서 좀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 유치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해올게요. 2030 세계 박람회 엑스포 유치 경쟁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오데사가 빠지면서 3파전이 확정됐습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는 한국 부산, 이탈리아 로마,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등 3개 도시가 2030 엑스포 개최 후보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는 현지 시간 20일 열린 제172차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제박람회기구는 집행위원회가 실행 가능하고 국제박람회기구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3개 후보 도시만 남겨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프랑스 방문 이틀째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북한 도발과 인권 침해 문제를 함께 규탄했고 첨단 미래산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파리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엘리제궁에서 나란히 취재진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 문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구축하는데 북핵 위협은 중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를 무대로 프랑스와 함께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대한민국은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상임 이사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서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5년 전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지금은 이행할 때라고 일축했던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와 인권 침해 대응에 흔들림 없는 기조를 밝혔습니다. complète, vérifiable et irréversible du pays. Nous continuerons de dénoncer avec la même fermeté les violations flagrantes des droits de l'homme. 윤 대통령은 또 6.25 전쟁 당시 프랑스는 참전 용사 3,400여 명을 보내 고귀한 희생을 치른 진정한 우방국이라면서 이런 도움 덕분에 한국은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고 영화 기생충과 K-팝의 나라가 됐다며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 용사들이 치룬 고귀한 희생을 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속의 두 정상은 경제협력 증진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 방안, 우주와 항공 등 미래 전략산업 협력도 회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과 배석자를 최소화한 30분 단독회담으로 밀도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취임 한 달 만인 지난해 6월 나토에서 처음 손잡았던 두 정상은 파리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뵙길 희망한다면서 마크롱 대통령을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파리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데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최근 이뤄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수행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오늘 입국해 우리 측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판정 결과가 5년 만에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배상금 690억 원에 지연이자 등을 합쳐서 1,30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엘리엇이 청구한 약 1조 원의 7%만 인용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추진 과정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를 냈던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당시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 중이었는데 삼성물산보다 제일모직 주식을 3배가량 비싸게 친 합병 비율을 문제 삼았습니다. 소액 주주들을 끌어모아 새 분리기에 나섰고 삼성물산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합병안도 찬성률 69.5%로 주총을 통과했습니다. 3년 뒤 엘리엇은 이 과정에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주주로서 손해를 봤다며 상설 중재재판소에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합병의 1등 공신으로 꼽힌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는데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당시 찬성 압력을 넣은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엘리엇 소송에 미칠 영향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중재 신청 5년 만에 상설 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엘리엇의 5,300여만 달러, 우리 돈 69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엘리엇이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청구한 배상금 7억 7천만 달러 가운데 7%만 인용한 겁니다. 이와 함께 중재판정부는 합병 결정이 있었던 2015년부터 현재까지 5% 연복리이자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엘리엇의 372억 원가량을, 엘리엇은 우리 정부의 44억 원가량을 소송 비용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배상 원금의 지연이자 법률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정부가 엘리엇에 줘야 할 배상 총액은 1,30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배상금액 기준으로 93% 승소했다고 강조하면서 세부 판정 내용을 분석해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등 정치 쇄신 3대 과제를 여야가 공동 서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선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는데 민주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 대표가 오로지 남 탓만 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호 기자입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30명 감축, 문호동 무임금과 함께 불체포 특권 포기를 3대 정치 쇄신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대선 때 공약을 어긴 건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제 말이 사실이잖아요. 국민 속인 겁니다. 민주당을 사법 리스크와 돈 봉투 비리, 남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등 이른바 사돈낱말 정당이라고 깎아내리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 어느 당 정권입니까? 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제1야당을 향한 집권여당 대표의 거센 비판에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를 쏟아냈지만 김 대표는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 가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굴종적인 사회주의자! 특히 오염수 문제 등 정부의 대일 정책을 문제 삼는 민주당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가 앞날을 생각한 고독한 결단이라고 정부를 엄호했습니다.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도 새롭게 세워야 한다며 국내 거주 중국인 투표권과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손보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공정합니다. 건보 먹튀, 건보 무임승차 막겠습니다. 김 대표 연설에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협치 의지나 국민에 대한 공감, 국정에 대한 책임은 없었고 여당 대표의 품격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또 이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 이런 말씀보다는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에. 다만 이 대표는 김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 제안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대 양당 대표가 서로를 직접 겨누며 벌인 설전은 정쟁이 끊이지 않는 지금 국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산적한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대학 수능 시험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 출제를 배제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발표를 놓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킬러 문항이 없어지면 최상위권에선 실수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수능 국어 17번 문제입니다. 지문에 나온 L 그래프 설명을 이해했는지 묻는데 복잡한 수학 용어들이 줄줄이 나열된 탓에 정답률은 15% 수준에 그쳤습니다. 수학에서도 6문제당 1개는 공교육 수준을 넘어선 문제를 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역시 정답률은 바닥을 찍었습니다. 복잡한 함수를 다루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여러 함수를 복합적으로 결합시키면서 좀 복잡한 계산식을 유발하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풀이를 하면 연습장 서너 페이지 나온다. 킬러 문항은 애초에 최상위권 학생들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큽니다. 하지만 의대에 진학할 1.5%를 위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도 컸습니다. 킬러 문항들이 사라지면 수능은 어떻게 될까? 입시업계에선 우선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고 수능이 전반적으로 쉬워질 거란 생각은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고력 중심의 측정이라든지 아니면 단계별 측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할 수 있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준킬러라고 불리는 문항들의 난이도를 높여서 시간을 좀 오래 걸리게 하는 거죠. 애들 표현을 빌면 타임어택이 걸리게 하는 거죠. 다만 최상위권에선 다시 실수가 당락을 가르게 될 거란 예측에 힘이 실립니다. 때문에 남은 기간 아는 문제도 풀이 과정과 단계를 꼼꼼하게 되짚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시 모집은 소수점 세치짜리에서 반올림에서 두치짜리에서 끊거든요. 그래서 한 줄로 쓰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한 문제가 커트라인을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실수를 막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더불어 9월 모의고사는 새 수능의 테스트적 성격이 커진 만큼 문제 경향과 결과를 참고는 하되 수능의 최종 난이도는 얼마든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비하는 게 좋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올해 2차례 전기요금이 인상된 가운데 한전이 오늘 3분기 전기요금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3분기 전기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모두 5번에 걸쳐 킬로와트 시당 40.4원이 올라 인상률이 39.6%에 이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합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이 삭제됐고 필요할 경우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책 지원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2차 피해 방지 대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만 19세에서 64세까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안전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1순위 정책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이 16.7%로 가장 많이 꼽혔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가해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 순이었습니다. 지난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같은 학교 학생으로 추정되는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아이는 날카로운 물건에 다쳐 팔에 큰 상처가 났는데 아직 가해자가 누군지조차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아이 부모는 학교 측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동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15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학부모는 1학년 아들로부터 팔을 다쳤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친 장소는 교실 앞 복도. 점심시간에 잘 모르는 학생이 날카로운 물건으로 공격하고 도망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반에 앉아 있는데 어떤 모르는 아이가 불러서 이제 나랑 놀자라고 해서 불러서 나갔더니 이제 손을 붙잡고 이제 갑자기 긁고 도망갔다고. 아이 팔에는 7cm 가까운 긴 상처가 났고 치료가 끝나도 흉터가 남을 거로 예상됐습니다. 부모는 애가 다친 것도 다친 거지만 학교 대처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병원 치료가 시급한데 양호실에서는 응급조치만 하고 아이를 교실로 돌려보냈고 담임 선생님은 부모에게 바로 알리지 않아서 하교 뒤 아이 전화를 받고 다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갈 테니 그쪽으로 오시겠어요? 라고 아니면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사진을 이제 전송을 해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있었으면. 사건 초동 대처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누군가가 흉기로 볼 수 있는 물건으로 아이를 습격했는데 사건 직후 가해자를 찾으려는 노력을 안일하게 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경찰까지 조사에 나섰지만 아직 누가 그랬는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CCTV가 건물 외부와 출입구에만 있고 복도에는 없어서 누가 어떻게 아이를 다치게 했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경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복도에 CCTV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가해자를 찾지 못하자 다른 학부모들까지 나서 빨리 불안감을 해소해달라며 교육청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핀 부분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게 쉬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교하는 이런 상황, 이런 시간대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학교 측은 1, 2학년 학생들을 조사한 뒤에 다른 학년으로 가해자 조사 대상을 넓혀 학교 폭력 사건으로 이번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철제 문구류 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창고 건물이 모두 불탔고 놀란 직원 3명이 기숙사에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소방은 화재 확산을 우려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주력했는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사직동에서 가로수가 차도 쪽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인명이나 주위 차량 피해는 없었지만 가로수에 전기줄도 얽혀있던 탓에 일부 가로등은 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은 쓰러진 나무를 잘라 치우고 안전조치를 마쳤는데 나무가 썩어서 넘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용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러시아 부누아드 라당스 시상식에서 강미선 발레리나가 최우수 여성 무용수상 공동수상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세대 워킹맘 강미선 발레리나는 출산 후 더 풍부해진 표현력과 원숙함으로 발레 여왕의 영예까지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의 애절한 그리움을 먹먹하게 표현하며 한국적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이 인물, 미린의 길입니다. 강미선 발레리나가 이 작품으로 무용계의 아카데미상으로 불리는 브누아 드라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 수상을 중국 발레리나와 함께 차지했습니다. 화려한 테크닉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강미선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탄탄한 팬층을 자랑하는 강미선 발레리나. 지난 2002년 유니버셜 발레단에 입단해 21년이라는 한국 최장기 근속을 기록 중인 간판 스타이기도 합니다. 제가 한국 발레단에서 여성 무용수로는 최장기라는 얘기를 듣고 설마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올해 40에 접어든 강미선 발레리나는 지난 2021년 10월 출산한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세대 워킹맘 무용수입니다. 발레리나에게 출산은 곧 은퇴 선언으로 여겨지던 공식을 깨고 더 풍부하고 원숙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나이 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다른 여러 후배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인으로서는 5번째로 브누아 드라당스의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 강미선 발레리나는 워킹맘의 끈기로 한계 없는 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나이를 먹어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그런 후배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을 양성하는 데 큰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어제부터 전국 곳곳에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도 제법 강한 비가 쏟아졌고 지금도 보시는 것처럼 빗줄기가 약해졌다가 강해지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흐리고 종일 비가 내리면서 낮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2도가량이나 밑돌겠습니다. 현재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지나는 강원 곳곳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40mm,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낮에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4도, 대구가 18.5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6도, 대전 27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 전후로는 제주도에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시정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연사로 나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세계박람회를 만들 거라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호소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rough the Busan Initiative, Korea will share its development experiences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 will lead in tackling humanity's challenges. Also, the Busan Expo will be a platform of ideas for future generations. Korea has been fully investing in preparing for the Busan Expo. We will make it the best World Expo of all time. 네, 이번 파리 국제박람회기구 총회에는 4대 그룹 총수도 모두 참석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야말로 민관 원팀 총력전인데 YTN이 단독으로 만난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이번에 준비를 잘한 덕분에 희망이 더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이시레 물리노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짜임새와 내용 모두 다른 나라보다 월등했다는 평가를 받은 대한민국의 4차 프레젠테이션. 윤석열 대통령은 미소를 머금은 채 흡족한 얼굴로 총회장을 떠났습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출동한 4대 그룹 총수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말을 아꼈지만 프레젠테이션 어떠셨어요? 소감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최태원 SK 회장은 우리 프레젠테이션이 가장 훌륭했다고 평가하면서 엑스포 유치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부산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이 됐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잘했지만은 한국이 잘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좀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 보면서 좀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형식과 내용에서 저희가 상당히 우위에 섰다고 생각합니다. 할 거라고 보세요? 해올게요.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7명도 부산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주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부산 특별전을 외신 기자들과 함께 찾아 홍보에 나섰습니다.
파리가 아주 열정적인 도시잖아요. 근데 우리 부산 엑스포 2030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비로소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뜨겁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란 수도 부산에서 예술가들이 모여들었던 광복동 다방, 밀다원을 재현한 곳에선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흘러나왔습니다. 민관이 원팀으로 총력전을 펼치는 가운데 강력한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막판 역전승을 거둘 수 있다는 희망 섞인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는 11월에 열리는 총회에서 진행될 마지막 5차 프레젠테이션과 179개 회원국들의 최종 투표만 남았습니다. 프랑스 이실의 물리노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면서 유럽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선도하는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엔 상임이사국인 프랑스와 차기 비상임이사국인 대한민국이 긴밀히 협력해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의 안보리 진출은 북한 문제에 긴밀히 공조할 기회를 제공할 거라면서 북핵 문제와 명백한 인권 침해 역시 지속적으로 단호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인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이자와 법률 비용 등을 포함해 1,300억여 원을 물게 됐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 국가소송에서 한국 정부가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 7억 7천만 달러, 우리 돈 9,900억여 원 가운데 7%가량을 인용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연복리 5%에 따른 이자와 함께 법률 비용 372억여 원을 함께 지급하라고 판정해 우리 정부가 물어야 할 돈은 모두 1,300억여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투자 등으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을 쇄신할 당내 혁신기구가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습니다. 공천 기득권 혁파를 개혁의 기치로 내걸었는데 안차까지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입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김은경 위원장을 수장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위원 7명에 대한 1차 인선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외부 인사 5명과 이해식 사무부총장 등 내부 인사 2명으로 진용을 꾸렸습니다. 김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민주당의 위기 원인을 변화와 반성 없는 기득권과 내로남불로 꼽고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국소 수술이 아니라 전면적 혁신을 해나가겠습니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습니다. 특히 선거 공천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투명한 인재 등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은 정치권에 어떤 이해관계도 없다며 필요하다면 기존의 공천룰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명도, 비명도, 친문도, 비문도 아닙니다. 혁신기구 출범에 불씨를 댕긴 사안을 철저히 들여다보겠다는 방침도 명확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에 그치지 않고 21대 국회가 출범한 지난 2020년 이후 의원들과 당직자의 부패비리 사건도 사정권에 뒀습니다. 이례경 낙마 사태로 당 안팎의 비판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는 혁신기구가 내놓을 혁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혁신기구에서 논의되고 성안되는 안들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이 민주당이 국민 속에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지만 김은경 후가 순항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당장 혁신의 방향을 놓고 친명과 비명, 당내 개파 간 입장차가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에서 내홍 수습을 바라는 친명계와 이 대표의 거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의 전면적 쇄신을 원하는 비명계의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대의원제 폐지와 권리당원 입지 강화 등 당내 역학구도를 둘러싼 이견도 접점을 찾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이렇다 보니 당 일각에선 혁신기구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선언하며 혁신위의 운신폭을 넓혀줬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산적한 과제 속에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정치권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를 보려다 실종된 잠수정 타이탄에 대한 수색과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잠수정에 남아있는 산소가 모두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오후까지가 구조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만수 기자입니다. 지난 1912년 침몰한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관찰하기 위한 잠수정 타이탄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이프코드에서 1,500km 떨어진 곳, 수심 4,000m 바닷속에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해군, 해안경비대는 물론 민간 업체까지 투입됐지만 수색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To date, those search efforts have not yielded any results. 조종사를 포함해 영국의 억만장자 등 승객 5명의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조당국은 잠수정 안에 아직 40시간 정도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충전돼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남아있다고 가족과 친구들은 믿고 있습니다. I'm just hoping for good news. Every single second, every single minute feels like hours. 하지만 구조와 수색 여건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함정과 항공기의 음파 탐지기까지 동원됐지만 워낙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Honestly, it's finding a needle in a haystack. There is nothing like that we can use below the sea. 전문가들은 잠수정 실종 이후로 동력 이상이나 침수, 바닷속 물체에 걸렸을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벌써 실종 사흘째를 지나고 있지만 모두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은 아직 그 누구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이 쿠바에서 정보 수집뿐 아니라 군사훈련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서반구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범위, 정보 수집 역량을 확대하려고 해왔다는 게 비밀이나 놀랄 만한 일은 아니라며 미국의 기밀과 국가 안보를 지킬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혐의를 인정하기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20일 보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법정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하기로 했으며 마약 사용자로서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과 합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밀문건 반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는 8월 14일로 잡혔지만 연기 신청을 할 걸로 보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의 에일리 캐넌 판사는 오는 8월 14일 시작하는 2개월간의 예심 일정을 공개했는데요. 캐넌 판사는 재판과 관련한 모든 사전 신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제출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미국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연기 요청을 하면 첫 재판은 미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영국 의회가 코로나19 봉쇄 기간에 규정을 어기고 파티를 벌였다는 이른바 파티게이트와 관련해 보리스 존슨 전 총리에게 중징계를 권고한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 하원이 존슨 전 총리의 90일 정직 권고안을 담은 관련 위원회 보고서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앞서 90일 정직이란 중징계와 전직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의회 출입증을 내주지 말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독 시민사회단체 코리아협의회와 베를린 일본 여성 모임은 유엔이 제정한 분쟁 중 성폭력 철폐의 날을 맞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성폭력엔 시효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코리아협의회 등은 아무도 그 고통의 종지선을 그을 수 없다면서 전쟁 범죄와 피해자의 용기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통정 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라더견 대표부터 최근 5개 종목 무더기 폭락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까지 이 주가 조작 의심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가 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서 시세 조종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안동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투자 자문업체 라더견 대표에 이어 제2의 주가 조작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기혁 씨. 앞서도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건데 증권시장 3대 불공정 거래로 처벌받은 이들의 23%가 재범 이상의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한 번 처벌받은 사람들이 다시 같은 범죄에 손대는 걸까? 자본시장법은 불공정 거래로 발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이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를 움직이는 변수가 많다 보니 부당이득 액수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게 어려워 중형이 나오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실제 판결의 지침이 되는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보면 증권범죄는 가중 처벌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2020년과 재작년 대법원이 불공정 거래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비율은 52.5%로 피고인의 절반 가까이는 실형을 면했습니다.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가 조작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불공정 거래로 얻은 부당이익은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수사기관이 부당이득을 산정해내지 못하면 5억 원 이하의 벌금만 물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 조작으로 감옥에 가도 남는 장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도 잠깐 징역 살고 나오면 내가 평생 동안 쓸 돈 번다 이런 시각이 있으니까 그 양형 기준을 좀 높이고 민사적으로도 부당이득에 대한 철저한 환수, 범죄 수익에 대한 철저한 환수를 통해서 이런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주가 조작 세력에게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최대 10년 동안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이번 장마철에도 많은 비가 내릴 거라는 기상예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타이어나 전조등을 미리 점검해서 사고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우선 순위를 따지면 타이어 점검이 먼저입니다. 도로가 미끄러워져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20% 넘게 무게가 더 나가는 전기차도 타이어 마모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장마철에 특히 신경 쓸 것은 결국 타이어죠.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치 교환도 좀 필요하고 특히 빗길에서는 도로 마찰력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공기압을 5에서 10% 정도 더 넣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조등이나 브레이크 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아무래도 어둡죠. 특히 브레이크 램프가 잘 들어오는지 봐야 될 텐데 출발 전에 브레이크 밟을 때 램프가 잘 점등되는지 룸미러로 확인하는 습관도 꼭 필요해 보입니다. 에어컨을 자주 가동하는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이 많아집니다. 배터리 상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와이퍼가 낡았다면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걸 추천합니다. 전방 주시, 전방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데 워시액을 한 통 정도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장거리 뛰실 때요. 또 와이퍼 고무가 1년에 2번씩 갈아야 되는데 몇 천 원 정도면 충분히 교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습기 탓에 곰팡이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에어컨 필터를 바꿔주는 것도 좋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전라남도가 영암과 해남의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인 솔라시도의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 벨트와 대규모 관광시설을 갖춘 세계에서 손꼽히는 미래형 첨단 생태 도시가 목표입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전국 최대 규모이자 최고 일사량을 자랑하는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기업 도시입니다. 이곳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용 3단과 R200 데이터 센터, 탄소 중립 교육센터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가 구축됩니다. 전라남도가 우리 해남이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고 탄소 중립의 중심, 시작이 바로 우리 해남이고
솔라시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서 지원하고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지난 2004년부터 선안권 관광 거점 도시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 레저형 기업 도시로 지정된 솔라시도엔 2030년까지 16개 분야에 8조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바다와 호수로 둘러싸인 자연 환경을 이용해 골프장과 정원 등이 들어섰고 광주와 영암을 잇는 초고속도로, 아우토반과 5성급 호텔 등도 만들어집니다. 약 20년간 기업 도시를 준비해 왔는데요. 이제 그 산업형 레저 도시가 비상할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틀의 기반 위에다가 큰 내용들을 담아내는 이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솔라시도 기업 도시를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와 견줄 미래형 첨단 생태도시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자율주행차 기반 시설과 메타버스, 헬스케어 단지 등도 조성합니다.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전라남도는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 영암 아우토반과 연계한 영암 해남 일원의 전라남도 기업도시 솔라시도는 순환권 활력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입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 기술, 관광이 어우러진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국비와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오는 2030년 완전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오늘도 저기압의 영향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의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 강원 곳곳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과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는 10에서 40mm,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비는 낮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오전까지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안개도 짙게 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19.4도를 보이고 있고요. 대전은 2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며 더위는 주춤하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6도, 대전은 27도, 광주와 부산은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와 경북 내륙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요일 전후로는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